네, 이제 조경 재료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경 재료 부분은요, 이제 조경에 쓰는 다양한 재료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나무가 있겠죠. 목재 나무 같은 게 있을 거고, 목재도 이제 죽은 목재가 있고 사른 목재가 있는데, 꽃나무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석재, 뭐 시멘트, 다양한 것들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통 건축에 쓰는 자료들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의 재료들에 대해서 하나씩 보는데,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때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재료의 특징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재료의 특징들을 물어보는 문제는 그 보통 한 3문제 중에서 한 2문제 정도 나오고, 하나가 지엽적인 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엽적인 문제는 틀릴 수가 있어요. 뭐 꽃의 색깔이라든지 이런 걸 물어보게 되면 좀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목재의 특성, 뭐 철제의 특성, 그 다음에 뭐 플라스틱의 특성, 이 특성을 물어보는 문제는 무조건 득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맞힐 수는 없지만 적어도 특성을 물어보는 문제들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경 수목의 분류에서 수목에 대해서 이제 분류를 합니다. 수목부터 일단 나무가 제일 많이 들으니까 수목부터 분류하는데요. 식물의 형태로 된 분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무 고유의 모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목, 갑목, 덩굴송, 수목, 이 세 가지로 나눴죠. 교목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학교에 있는 나무를 교목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예, 뿌리가 곱고 가늘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나무 교목, 이렇게 되어 있는 나무, 그렇죠? 이런 걸 이제 교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관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서부터 뿌리가 이렇게 자라서 이제 개나리 같이 이렇게 되는 거, 이걸 관목류. 관목류는 모아 심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덩굴성 수목은 등나무 덩굴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나무나 당지미 덩굴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서 이렇게 덩굴이 이렇게 이어지고, 이렇게 세 수로 나눠져서 설명할 수가 있겠죠. 보통 이제 교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한 8m 이상이 되는 것들을 교목이라고 합니다. 높이가 좀 높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목, 고든 줄기가 있고 줄기와 가지 구분이 명확하며, 줄기 길이 생긴 현저히 키가 큰 나무, 키 큰 나무를 교목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외우실 때 그냥 학교에 있는 나무, 큰 나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교목. 네, 되게 5m 이상인 나무를 말하는데, 여러분 제가 8m라고 얘기한 건 교과서마다 또 8m 이상이라고 나오는 교과서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과서는 제가 5m라고 이제 얘기하지만 또 8m다 5m 틀린 지문이 아니라는 거, 표현하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틀린 질문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관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 부근에서 여러 줄기가 나와 줄기와 가지 구별이 뚜렷하지 않는 키가 작은 나무로 2, 3m 이하의 나무죠. 뭐 개나리라든지 이런 것들. 네. 밑에서부터 뿌리가 여러 개, 가지가 여러 개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덩굴성 수목, 망경목이라고도 하며, 이제 망경목, 이제 부드럽게 해서 등나무와 담쟁이 등 같이 스스로 서지 못하고 다른 물체를 감아 올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교목, 관목만 기억하면 되고, 망경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많이 없잖아요. 뭐 등나무 덩굴은. 그래서 크게 그 교목과 관목으로 구별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교목과 관목. 네. 자, 그럼 밑에 이제 예를 드는 게 있는데, 뭐 예를 그 상식적인 거기 때문에 그걸 뭐 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고유 모양으로 보는 나무의 종류에서 교목.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주목이죠. 주목. 예, 빨간색 주목. 잣나무. 그죠? 예. 일단 밑줄을 살짝 자주 나오는 것들을 긋겠습니다. 자, 주목, 잣나무, 소나무, 젖나무, 향나무까지는 일단 밑줄을 그어놓으시죠. 예. 그래서 주나무, 그렇죠? 주목나무, 잣나무, 소나무, 젖나무, 향나무.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관목류이죠. 관목류에서는 이제 옥향, 그렇죠? 옥향, 돈나무, 피라칸타스, 그렇죠? 회양목, 그렇죠? 회양목 많이 쓰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화단에 나무 놓고 옆에다 비틀어 놓는 나무, 사철나무, 팔손이, 협죽도, 모란, 수국, 명자나무, 장미, 조팝나무, 박태기나무, 탱자, 낙상홍, 진달래, 철쭉, 개나리, 쥐똥나무, 수수꽃다리, 무가, 매자나무, 이런 것들이 이제 관목류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모아 심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덩굴성은 여러분들이 뭐 특별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잎의 모양에서 침엽수랑 화렵수라고 돼 있죠. 침엽수, 그러니까 잎의 모양이 그렇죠, 뾰족한 것, 그걸 침엽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둥글둥글한 걸 화렵수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침엽수에서 거시식물, 더 나자식물에 속하는 나무도 일반 잎이 좁다 그래서 침엽수는 결국은 뭐야? 무슨 모양이라는 거예요? 바늘 모양이라는 거죠. 바늘 모양. 바늘 모양이라는 거죠. 바늘 모양이 침엽수.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게 뭐예요? 소나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바늘 모양. 거시식물. 고시식물은 소철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화렵수, 속시식물이죠. 피자식물에 속하는 나무도 일반적으로 잎이 넓다. 그렇죠? 잎이 넓다. 네. 뭐 예외도 있습니다. 예외가 시험에 나오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은행나무와 위성류라고 돼 있죠. 위성류. 자, 보세요. 은행나무는 침엽수입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은행나무는 침엽수예요. 화렵수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침엽수로 봅니다. 예, 거시로 침엽수고요. 잎이 넓습니다. 위성류는 화렵수인데 잎이 좁아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죠? 조경 설계할 때는 잎에 생기는 모양대로 은행나무는 화렵수처럼, 그렇죠? 위성류는 침엽수처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로 논쟁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은행나무는 침엽수인데 왜 화렵수라고 하느냐라고 하는데, 심어서 보였을 때는 잎이 둥그니까 화렵수처럼 사용하니까 화렵수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식물 분류상으로는 뭐야? 침엽수지만 실제로는 뭐야? 위성류는 뾰족하니까 침엽수가 심는 데다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면상 침엽수를 심어라 그러면 침엽수를 심는 데다 심는 거예요. 위성류를. 왜? 화렵수지만. 알겠죠? 그래서 두 가지 구별해서 기억해 놓으시는데요. 그 뒤에 부분의 실무에 대한 내용은 중요하지 않지만 시험에서 나오는 부분은 은행나무는 침엽수다.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십니다. 그렇죠? 잎의 모양을 하지만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잎의 모양으로 된 나무의 분류에서 침엽수랑 화렵수가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침엽수에 소나무, 곰설, 잣나무 있죠. 잣나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화렵수, 태산목, 그렇죠? 먼나무, 사철나무, 동백나무, 능수버들까지 밑줄 그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보통 침엽수, 화렵수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구별한다는 게 시험 문제로 나왔을 때 간단하게 보면 알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예,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나무를 분류할 때 같이 보는 것들이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럼 나중에 계속 이제 나무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런 나무를 갖다가 화렵수랑 침엽수로 구별하고 교목과 관목으로 구별하고,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걸,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도 자르고 이렇게도 자르고 이렇게도 자르고 이렇게 다양하게 자르는 거니까 계속 똑같은 내용이 계속 등장합니다. 여기서 나왔는데 왜 여기 또 나왔지?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떤 나무를 봤을 때는 화렵수면서 뭐예요? 교목이다. 침엽수면서 오모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남자면서 40대 이상이다. 또는 30대 이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나무들이 등장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잎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잎의 모양에서 상록수랑 낙엽수가 있는데, 상록수라는 건 늘 푸른 걸 뭐예요? 상력수라고 합니다. 늘 푸른 거. 그죠? 늘 푸른 걸 상록수라고 하고, 그죠? 그다음에 낙엽수는 뭡니까? 겨울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는 게 낙엽수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록수, 낙엽수. 그래서 상력, 상록, 화렵, 교목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알겠죠? 상록, 화렵. 상록 쓰면서 늘 푸르면서 화렵 쓰고, 그렇죠? 교목, 높은 나무.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이렇게 표현할 때, 그럼 잎의 모양에서 상록수, 항상 푸른 잎을 가지고 있는 나무로 시각적으로 보기 흉한 것을 가려주게 되죠. 보통 이제 집에 울타리 같은 거 했을 때 뭐야, 상록수를 심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겨울에 떨어지면 울타리가 모양이 이상하니까. 겨울청 뭐야, 바람막이 용도로 유용하게 쓰인다. 방풍 역할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낙엽이 떨어지게 되면은 방풍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닷가에 우리가 뭐야, 소나무를 심죠. 예. 방풍을 하기 위해서. 자, 그다음에 낙엽수 보겠습니다. 가을철 생리현상으로 잎이 모두 떨어지거나 고엽이, 그죠? 그죠? 죽은 나무 이파리가 일부 붙어 있는 나무로 겨울에는 햇빛을,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 언덕에 적합한 밑줄 가로수용으로 많이 쓰인다. 밑줄 그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겨울에서는 햇빛은 그렇다고 쳐도, 그러면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얻잖아요. 그러면 이제 있는 거예요. 시원한 그늘이 있고, 이렇게 나무가 있으니까 그늘이 있고, 겨울에는 바깥에 사람들이 잘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무가 필요 없으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낙엽수들은 뭐야, 주로 가로수용으로 쓰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낙엽수가, 낙엽이 떨어지면 운치가 있죠. 물론 쓰는 사람이 힘들겠지만은, 그래서 낙엽수가 가로수로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울타리 같은 데는 뭐예요, 상록수가 쓰이는 거죠. 자, 그럼 잎의 형태상 분류라고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상록교목입니다. 상록교목은 뭐예요? 늘 푸른 뭐예요? 그렇죠? 높은 나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주로 주목, 밑줄, 잣나무, 섬잣나무, 소나무, 전나무까지 밑줄 그으시고요. 네. 상록, 관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록, 관목은 뭐예요? 늘 푸르면서 뭐예요? 낮은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눈향나무, 그렇죠? 남천, 다정큼나무, 피라칸타까지 밑줄 그으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낙엽교목은 뭐예요? 낙엽이 떨어지는 낮은 나무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은행나무, 그렇죠? 나구송, 메타세케이아 이렇게 밑줄 그으시고.
그렇죠? 나북교목, 나극교목이죠. 나극교목, 은행나무, 나구성, 메타세퀴아 교목이니까 그렇죠? 높은 거죠. 은행나무, 나구성, 메타세퀴아.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 대표적인 나극교목이 은행나무. 여러분들이 낙엽이 떨어지는 높은 나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나무가 나극교목이 되는 거예요. 낙엽관목은 낮은 나무인데 뭡니까? 이 낙엽이 떨어진다는 거죠. 생강나무, 이제 생강나무. 예. 그다음에 나무 수국, 황매와 앵두나무 이런 것들이 있죠. 예, 이렇게 하고 생강나무는 여러분들이 그 생강 냄새가 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김유정의 동백꽃에 나오는 그죠? 그 동백꽃이 김유정에 나오는 소설에 나오는 동백꽃은 그 빨간색 그죠? 동백꽃이 아니고 그죠? 예, 우리가 산에 있는 산동백을 말하는데 그걸 생강나무를 갖다가 동백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김유정 동백꽃이라는 책 보면은 동백꽃이 노랗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그 빨간색 동백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에 조경수목의 성상별 분류라고 되어 있어요. 모양별 분류라고 합니다. 아까 설명했던 거 그대로 이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록 침역 교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록 침역 교목. 상록 늘 푸른 그렇죠? 침역 뾰족한 그렇죠? 교목 높은.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소나무, 그렇죠? 소나무, 전나무.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 때 전나무 하죠. 개입갈나무 밑줄 그으시고 거기까지. 그 다음에 밑에 잣나무, 측백나무, 곰설, 서양측대나무, 화백 다음에 주목 밑줄 그으세요. 주목. 예.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잣나무류 이런 것들이 상록, 침역, 교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상록, 침역, 관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상록, 침역, 관목이라는 건 뭐예요? 상록, 늘 푸르고, 그렇죠? 침엽이면서, 그렇죠? 관목이에요. 그럼 별로 없어요, 나무가. 나무가 별로 없으니까 이제 몇 가지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체크 한번 할게요. 개비자나무, 눈향나무, 눈주목, 둥근 측백, 옥향. 이렇게 밑줄을 그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나무들이 뭔지 궁금하시다 그러면 인터넷 그냥 치시면 이 나무가 나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나무를 그냥 쳐서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쳐서 한번 확인하면 사진까지 다 나오니까 이 나무가 이 나무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지 이 나무들을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강의 듣다가 궁금하시면 그죠 확인해서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나무를 갖다가 이제 보고 그죠 그 화목 도감 그죠 나무 도감을 갖다가 이제 식목 도감이나 이런 걸 놓고 지금 수업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이제 실기에 가면 수목감별 파트가 따로 또 있습니다. 거기서 또 한번 보게 되고요. 자주 나오는 것들만 보게 되지만 그때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문제가 그림을 보여주고 문제를 내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 나무의 종류를 정확히 모르셔도 암기해서 푸는 분도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상록 화렵 교목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늘 푸른 그죠? 이파리가 넓은 교목 그죠? 가시나무, 소기나무, 차나무, 농나무. 자, 농나무에다 비추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다 출제됐던, 자주 출제됐던 부분만 밑줄을 긋는 겁니다. 그래서 농나무에다 밑줄 그으시고요. 상록 화력 관목이라고 되어 있죠. 상 늘 푸르면서 니피아는 낮은 거. 광나무 밑줄 그으시고 피라칸타 밑줄 그으시고요. 다정금나무, 자금, 회양목, 사철나무가 있는데 여기에다 추가해서 이제 남천을 적어 놓으시면 돼요. 남천나무. 남천도 자주 출제가 된 바가 있으니까 남천도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남천, 보라색 꽃 남천. 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광나무, 피라칸타 동그라미 치시고 피라칸타 남천.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정금나무, 자금목, 회양목, 사철나무 남천. 그러니까 피라칸타를 남천이라고 하죠. 남천. 네. 그래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출제위원이 피라칸타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남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요. 그 낙엽 침역 교목이라고 있어요. 낙엽 침역 교목. 그래서 낙엽이 떨어지는 뾰족한 교목이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주요 수종이 메타세퀴아, 그렇죠? 이렇게 메타세퀴아, 그렇죠? 메타세퀴아 많이 있는 데가 그 남이섬이죠, 남이섬. 메타세퀴아 숲이라고 하죠. 은행나무, 그렇죠? 은행나무, 나구성, 이깔나무, 그렇죠? 예. 은행나무는 뭐라 했어요? 제가 주의하라고 그랬죠. 예, 은행나무, 낙엽 침역 교목에서 침역 교목입니다, 그렇죠? 예. 화렵수가 아니라 침엽이죠. 교목이고 거시식물입니다. 거시식물. 네, 됐어요. 자, 그다음에 이깔나무가 뭐야? 이깔나무가 낙엽송입니다. 이깔나무가 낙엽송. 낙엽송을 이깔나무라고 하죠. 그래서 출제연이 낙엽송이라고 내기도 하고 이깔나무라고 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낙엽, 화력, 교목은 너무 많으니까 외우실 수 없죠. 느티, 대추, 감나무, 포플러, 갈참나무 뭐 다 외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낙엽, 화력, 관목 보겠습니다. 박태기나무, 명자나무, 수국, 진달래, 개나리, 화살나무, 조팝나무 등등등 있고, 자 만경류 보겠습니다. 만경류는요 늘어지는 거라고 그랬죠. 아까 늘어지는 거니까 만경 몇 개 안 되니까 외워 보시죠. 그래서 능소화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능소화. 그다음에 칡 아시죠? 등나무는 칡과 덩굴 장미, 덩굴, 담쟁이 덩굴,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인동 덩굴, 송악 이런 것들이 뭡니까 하는데 그 중에서도 능소화, 칡, 등나무, 덩굴 장미까지 미치고시고, 그다음에 뭡니까 송악까지 체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보는 거니까요. 네. 그다음에 관상면으로 보는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 꽃을 관상하는 나무예요. 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꽃을 보느냐 아니면 뭐예요? 수피를 보느냐, 나무 껍데기를 보느냐, 가지를 보느냐인데, 보통 이제 꽃을 보는 것도 있고 열매를 보는 것도 있고, 그죠? 단풍, 이파리를 보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를 보는데 주로 꽃이 예쁜 것들은 꽃을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꽃도 보고 이파리도 보죠. 그래서 주로 봄꽃이 있는데요. 진달래, 박태기나무 밑줄 그으시고요. 봄꽃에 진달래, 박태기나무 밑줄 그으시고, 철쭉, 동백은 목련, 조파, 산사나무에서 매화나무 밑줄 그으세요. 매화나무는 매화 꽃도 예쁘지만 열매도 예쁘죠. 매실이잖아요. 매화나무의 매실이죠. 그래서 열매도 보고 꽃도 보는데 일단 매화나무 밑줄 그으시고, 그 매화나무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개나리, 산수유인데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름꽃에는 대표적인 게 배롱나무 밑줄 그으세요. 배롱나무 밑줄 그으시고, 예,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쭉 여름나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협죽도, 자기나무, 석류나무, 능소화, 치자, 마가목, 백정화, 산딸나무, 자 밑줄 그으세요. 층층나무 밑줄 그으시고, 층층나무 밑줄 그으시고, 수국, 무궁화인데요. 무궁화에다 밑줄 그으세요. 무궁화. 근데 무궁화에 이제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선생님, 무궁화는 가을에 피지 않습니까? 근데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을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 기본적으로 답을 상대적으로 골라야 됩니다. 이게 딱 여름 됐다 꽃 피자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가을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무궁화는. 그 다음에 가을꽃이 있죠. 그래서 이제 가을로 보는 거, 가을꽃, 가을의 꽃을 보는 게 있는데요. 예, 그래서 부용 밑줄, 협죽도 밑줄, 은목서 밑줄, 호랑가시나무 밑줄. 예. 겨울꽃이죠. 겨울꽃은 많이 없으니까 2개 정도 외웠어요. 팔손이랑 팔손이 나무 밑줄, 비파나무, 이게 겨울꽃이 피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열매를 관상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러니까 꽃보다는 열매, 그렇죠? 예. 뭐 열매인데 피라칸타, 그렇죠? 피라칸타 빨간 열매 있죠. 그다음에 낙상홍, 그렇죠? 낙상홍, 그죠? 석류나무, 팥배나무, 그렇죠? 팥배나무. 예. 그다음에 탱자나무, 그렇죠? 예, 모과나무, 그렇죠? 예, 이런 것도 있고, 참고로 이제 매실도 이제 열매를 본다고 하는 견해도 있어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살구나무, 예, 밑줄 살구나무, 주로 과일나무죠. 살구나무 밑줄 세요. 살구나무 밑줄, 자두나무 밑줄, 마가목, 산수유, 대추나무, 오미자, 감나무, 생강나무, 감탐나무, 사철나무, 그다음에 화살나무 중요표죠. 화살나무 중요표세요. 그렇죠. 외우실 때는 화살로 살구나 자두를 쏜다 이렇게 외우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살구, 화도, 자살 이렇게 자주 나오니까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주로 이파리를 관찰하는 건데, 잎이 되게 넓고 멋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관찰하는데 주목, 식나무, 벽오동. 그래서 지금 현재 저에서는 디귿번이 열매를 관상하는 게 잘 나옵니다. 시험에서 출제했을 때. 꽃은 좀 출제가 많이 안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주목, 식나무 등등등이고요. 네, 은행나무, 측백나무, 대나무, 호랑가시나무, 나구성, 소나무류, 위성, 회양목, 화백, 느티나무인데, 자 리을번에 중요 표시 하나 하시고요. 단풍을 관상하는 나무, 쉽잖아요, 문제 풀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외울 수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잘 출제되는 거 위주로 공부해야 돼요. 단풍나무류, 북나무, 화살나무, 마가목, 산딸나무, 낙상홍, 매자나무, 은행나무, 백합나무, 배롱나무, 개수나무, 일본 이깔나무, 담쟁이 덩굴, 이런 것들. 담쟁이 덩굴도 여러분들 가을 되면 담쟁이가 뭐야? 좀 갈색이 되죠. 그래서 단풍을 관상하는 나무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열매랑 단풍 이 2가지를 핵심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됐습니다. 네. 단풍나무가는 대부분 단풍이 지겠죠.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문의 수피를 관상하는 나무인데, 수피가 뭐냐면, 수피는 나무의 줄기를 감상한다는 거예요. 줄기가 다른 것은 보통 보면 다 그 거무튀튀하지 않습니까? 나무 줄기가, 그죠? 나무 이제 그 몸통이. 근데 요거는 뭐다? 줄기가 좀 예쁜 거예요. 비교적 뭐 하얀색이 가깝겠죠. 그래서 하얀색이 가까운데 주로 백송하고 자작나무 밑줄에서 자작나무.
이 자작나무는 밑줄 그시고 완전 하얀 건 아니지만 자작나무는 백색이죠. 백색을 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예쁘니까 그죠? 예, 뭐 토끼 색깔 비슷한 색깔이니까 사람들이 뭐 토끼 색깔 하얀색 그러면서 수피가 예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나오는 게 자작나무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렇죠? 자작나무.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이용 목적을 본 분류라고 돼 있어요. 이제 이용 목적으로 본 분류라고 돼 있는데 이용 목적으로 보는 분류는 경관장식용이라는 게 있어요. 경관장식용. 그러니까 경치를 해서 주로 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경관장식용 밑줄 공원 잔디밭 이런 데다 하는 게 경관장식용이죠. 공원에다 심고 잔디밭에 심는 거. 그렇죠? 나무가 있으면 뭐야? 공원이 예뻐 보이잖아요. 나무가 중간중간에 있으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두 번째, 꽃이나 열매, 잎이 아름다운 나무로 이루어지며 그죠? 주로 독립수나 군식 형태 밑줄. 독립수라는 건 뭐냐? 교목 같은 건 나무 하나 딱 넣으면 뭐야? 야 멋있다고. 그렇죠? 관목 같은 것들은 뭐야? 모아 심기를 해야 되겠죠. 군식 형태로 경관을 장식한다. 밑줄 그시고. 자, 교목류 보겠습니다. 교목류. 자, 소나무 밑줄, 은행나무, 단풍나무, 주목, 동백나무, 자작나무, 목련, 무화나무, 꽃사과, 왕벚나무, 자기나무, 배롱나무 이런 것들은 딱 하나만 심죠 보통. 관목류는 낮은 것들. 그러니까 교목과 관목을 적절히 섞으니까 자, 철쭉, 수국, 명자나무, 장미, 조팝나무, 낙상홍, 수수꽃다리, 옥향, 피라칸타, 무화, 병꽃나무, 진달래 등등을 이제 밑으로 이제 쭉 씹어놓는 거죠. 자, 녹음용이라고 되는데 녹음용은 저는 녹음수라는 건 뭐냐면 햇빛에 대한 것을 막아야 되니까 녹음수라고 하는 거예요. 녹음수. 네. 자, 그러면 그늘을 만들기 위한 거 나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강한 햇볕을 조절하기 위해서 식재하는 나무입니다. 여름에는 그늘을 제공하지만 그렇죠? 낙엽에도 겨울에는 햇빛을 가리지 않아야 됩니다. 햇빛을. 왜? 겨울에는 그러니까 늘 푸른 소나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적용 수정. 수관이 크고 수관이라는 건 뭐냐면 요게 이제 이게 커야지만이 뭐예요? 나무의 머리가 커야지 그늘이 많이 생기지 나무가 이렇게 뾰족하게 되고 없으면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수관이 커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 머리가 커야 되고 네, 수관이 크고 그렇죠? 수관이 크고 그렇죠? 예. 수관이 크고 그렇죠. 예, 이 큰 잎이 치밀하고 무성하며 그렇죠. 지하고가 높은 지하고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지하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목 같은 경우 이렇게 되니까 여기 사람이 앉아 있을 수가 없죠. 여기. 근데 이거는 나무가 이렇게 돼서 매끈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야? 지하고라고 합니다. 지하고. 그러니까 이 지하고가 넓어야지 사람들이 뭐야? 그늘막에서 서서 있어도 뭐야? 나무까지 안 걸리는데 나무까지 이렇게 놔버리면 지하고가 안 생기잖아요. 요걸 지하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교목들은 지하고가 넓죠. 그렇죠? 그래서 딱 옆에 나무 밑에 이렇게 있어서 나무 밑에서 그늘에서 기다릴 수 있는 나무에 가지가 있으면 부딪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하고가 높다는 겁니다. 네, 지하고. 자, 높은 교목이 바람직하다. 수목의 종류. 느티 밑줄, 칠엽수, 회화나무, 일본 목련, 백합나무, 은행나무. 그렇죠? 네, 됐습니다. 버즘나무. 이 버즘나무가 그 퍼플라 나무 얘기는 학교에다 많이 심어놨죠. 그렇죠? 왜 버즘나무냐면 나무가 있을 때 그 중간중간이 뭐 이렇게 허옇게 돼 있죠. 그래서 버즘 같아서 버즘나무죠. 됐습니다. 자, 가로수용 보겠습니다. 가로수용. 자동차나 보행자에게 녹음을 제공한다. 우리 가로수 심잖아요. 가로수. 시선 유도, 방음, 방화, 도시 수식의 그렇죠. 목적으로 삼는 나무이다. 도시 수식은 예를 들어서 도시의 자랑거리 나무. 적용 수종, 수형, 잎모양 색깔이 아름다운 낙엽 교목이어야 됩니다. 낙엽이 떨어져야 돼요. 다듬기 작업이 용이해야 된다. 밑줄. 다듬기 작업이란 뭐예요? 전지를 할 수 있어야지. 나무가 너무 팍팍 자라면 뭐야? 차가 문제가 될 수 있죠. 용해만 병해충 및 공해에 강한 수종으로 왜냐면 공해에 강해야지 자동차 옆에다 심어서 잘 자랄 거예요. 불량토양에서 생기고 발표도 잘 견디는 수종이 맞다는데 우리가 이제 나무가 있으면요. 여기 이제 왔다 갔다 걸어간단 말이에요. 가로수에. 그럼 여기 뿌리 같은 걸 자꾸 밟게 되면 나무가 이제 힘이 없어집니다. 뿌리가. 그러면 죽어요. 그래서 이걸 답압에 잘 견딘다 해서 답압. 답이 뭐예요? 밟는 거예요. 우리가 답사간다고 그러잖아요. 압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발로 밟는 압력에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가로수는 답압이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요즘에는 그 답압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가로수 심고 나서 밑에 못 들어오게 이렇게 나무 판 같은 걸 가리죠. 그렇죠? 밑에 뿌리를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예. 보통 사람들이 거기다 뭐 담배꽁초를 버리기도 하지만 그렇게 가리는 이유가 이 답압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압을 발표도 비교적 잘 견디는. 네. 수목의 종류는 벚나무 밑줄, 은행나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변의 가로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느티나무, 가죽나무, 회화나무, 은단풍, 칠엽수, 메타세퀴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번에 산울타리 은폐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은폐용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그 나무를 가려 가지고 이제 뭐 화장실이나 이런 걸 가릴 수가 있는 거죠. 산울타리, 살아있는 수목에서 밑줄, 도로와 옆집가의 경계 또는 담장 역할을 하는 수목. 그렇죠. 담장 역할을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일반 울타리 대신 나무를 심는 거죠. 그렇죠. 은폐용, 시각적으로 아름답지 못하거나 불쾌감을 가지는 장소 가리는 역할을 하죠. 적용 수종은 주로 상록수, 늘 풀러야겠죠. 왜냐면 이제 봄 가을에 이게 가려지면 하면 겨울에는 안 가려진다 그러면 안 되니까 늘 풀어야 돼요. 그래서 상록수로서, 그렇죠. 예, 지엽이 치밀해야 되고, 지엽이 치밀한 건 촘촘하다는 얘기예요. 밑줄 그시고, 적당한 높이로서 아래까지가 오래도록 말라주지 않아요. 우리가 나무가 있으면요, 이렇게 아래까지들이 죽고 위까지만 살면은 밑에 부분은 다 풍하잖아요. 그래서 아래까지가 잘 오래도록 말라주지 않아서 밑에하고 위에가 이렇게 수북하게 돼요. 수북하게 돼 있어가지고 밑에까지 가려질 수가 있어야 된다. 맹하력이 크다라는 건 전지를 했을 때도 잘 퍼지는 걸 맹하력이래. 그러니까 가지를 치면 양쪽 가지로 잘 퍼지는 건 맹하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가지치기에 강한 걸 맹하력이라고 합니다. 불량한 환경 조건에 잘 견디는 수종으로 외관이 아름답고 번식이 용이해야 돼. 잘 자라야 되니까. 심어놨는데 한 1년 동안 안 되면 처음에 나무가 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딱 심어놨는데 이게 공간 이렇게 심어놨는데 이렇게만 자라고 있으면 이게 나무가 이렇게 퍼져갖고 다 이어져갖고 이 주변에 울타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안 자라니까 울타리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잘 자라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수목의 종류는 측백을 많이 쓰죠. 측백, 화백 같은 거 많이 심죠. 네,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회양목 같은 거 많이 심죠. 회양목, 개나리 같은 것들. 네. 자, 미음번 방음용 보겠습니다. 시가지 또는 도로변에 소음이 많이 발생하면서 소음 차단이 감소를 위한 수목이죠. 그래서 적용수행 잎이 치밀한 상록 교목이 바람직 밑주세요. 늘풀은 높은 나무, 그렇죠. 방음용으로 하고. 네. 지하고가 낮고 자동차 배기가스의 견디는 힘이 강한 수행. 지하고가 낮아야 된다는 건 뭐야? 이 부분으로 방음이 돼야 되니까 지하고가 낮다는 건 여기서부터 가지가 많이 나와줘야 지하고가 이제 낮아야 돼. 지하고 높은 게 아니죠. 왜냐면 거기 그늘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방음용으로 사용하니까 자동차 배기가스에 잘 견뎌야 되겠고. 수목의 종류는 밑줄, 농나무, 칡나무 이런 나무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방화용인데요. 방화용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 나무가 어떻게 불을 막겠습니까? 하면 이파리가 물기를 많이 머금고 좀 너무 두꺼워가지고 불에 잘 안 타는 걸 방화용이라고 합니다. 불을 막는다는데 나무가 불을 막을 수는 없지만 좀 축축해가지고 나무 자체가 물기가 많은 나무를 방화용 나무라고 합니다. 화지 옆집으로 건지는 것을 막고 연소 시간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천천히 하고요. 적용 수종은 가지가 많고 잎이 무성한 수종으로 밑줄, 수분이 남은 상록 화렵수가 좋다. 밑줄, 수분이 많은 늘풀은 화렵수가 잎이 넓으니까 불에 덜 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수목의 종류는 밑줄, 가시나무, 굴거리나무, 후방나무, 감탕나무, 야외나무, 그렇죠? 예. 사철나무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15번 방풍용이죠. 방풍용, 바람을 막는 거죠. 바람을 막거나 약화시키는 목적을 식지하는 수목인데, 우리가 이제 바닷가 같은데 이렇게 바닷가에 있으면 여기다 나무를 심죠. 이렇게 모래사장에 이렇게 나무를 심습니다. 그렇죠? 나무를 이렇게 심어요. 나무를 촘촘하게 심죠. 이렇게 나무를 심게 돼요. 그럼 바닷바람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파도 치고 바닷바람이 들어왔어요. 여기 막아주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주택가가 있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바람막이죠. 그래서 적용 수종이 강한 풍화에 잘 견디는 신근성 밑줄. 신근성이라는 건 뭐예요? 뿌리가 깊은 걸 신근성이라고 그래요. 이 반대를 뭐라고 하냐면 천근성이라고 하는데, 천근성은 뿌리가 얕은 거예요. 뿌리가 얕은 건데 뿌리가 깊다는 거는 뭐야? 나무의 바람이 흔들려도 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허리케인이 와도 뽑히지 않는 게 신근성이고, 천근성은 뿌리가 위쪽에 있는 거예요. 나무 위쪽에 있다 보니까 잘 뽑히겠죠. 신근성이에요. 수목의 종류는 곰솔, 삼나무, 편백 이런 거 많이 쓰죠. 삼나무 같은 거 많이 심죠. 그래서 제주도 같은 데 삼나무 많이 심게 되면은 이제 바람을 막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조경제를 분류하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봤고요. 그다음에 조경제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무의 종류는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기능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생물재료는 뭐야? 살아있는 걸 말합니다. 수목, 지피식물은 이끼라든지 잔디 같은 거, 땅에 붙어있는, 땅을 덮는 걸 지피식물이라는 거예요. 초하류, 여러분들 꽃 같은 거, 페추니아 같은 거, 펜지 같은 거. 무생물 재료는 석질, 목질, 그죠? 석질, 목질, 그죠? 시멘트, 콘크리트, 뭐 이런 것들이죠. 예, 점토, 플라스틱 제품, 그죠? 금속 제품, 미장 재료, 타일 같은 거. 역청 재료는 여러분들 뭐냐면, 역청은 여러분들 아스팔트 바르는 거 있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장 재료, 페인트 칠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예. 자, 조경 재료에 분류해서 특성에 따른 분류는 뭐예요? 자, 자연 재료, 그렇죠? 예.
그다음에 토목 건축 재료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예. 자연 재료는 자연에서 그냥 나무들을 자르면 뭐예요? 자연 재료가 있는데 토목 건축 재료는 뭐야? 우리가 뭘 만드는 거예요? 그냥 토목 재료로 생산해서 공장에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토목 건축 재료죠. 예, 됐습니다. 용도에 따른 분류 보겠습니다. 평면적 재료, 잔디같이 땅을 덮는 거. 입체적 재료는 뭐야? 그렇죠? 조경 수목은 뭐야? 나무가 이렇게 되죠. 담장 이런 것들. 구획 재료는 뭐야? 땅을 가르거나 선으로 하는 거. 그래서 이걸 다 구별하지 말고 일단 기본적으로 조경 재료는 이렇게 기능, 특성, 용도. 그래서 기능, 특성, 용도로 분류한다는 거죠. 이렇게 셋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명에 따른 분류 부분은 이거는 한번 넣어본 겁니다. 그래서 기사 시험엔 나오지만 기능사 시험에서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나무를 은행나무면 진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학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물학에서 보이는 나무의 학명이 있어요. 뭐 생물 도감이나 이런 데 보면 이 학명으로 찾게 되는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으니까 한번 참고로만 읽어보실 분은 읽어보시지만 저는 뭐 별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사 시험엔 출제되지만 기능사 시험에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명은 여러분이 분류하시고, 다음에 조경, 수목, 지피식물, 초하류의 특성, 그 부분부터 2장부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